그런 경험을 했는데 작년 3월인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근데 사람 없었어요. 다 뛰쳐오고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샤워하기 위해서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뭐 양치질 할 땐가 그런 양치질 하고 나서 그 다음인데 어떻게 된 줄 몰라요. 몇 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대로 구석에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앉아서 있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 왜 쓰러졌는지 그것이. 그래서 내 생각에 아하, 이것이 내가 죽는 방법인가 보구나. 원래 사람 죽는 방법이 다 있어요. 아무렇게나 죽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 계획이 된 거야. 예를 들어 데려갈 때는 추락사냐, 뭐 심장마비냐, 뭐 이런 것이 다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죽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경험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거나 두려울 것이 없구나. 어느 순간에 아픔도 못 느끼는 순간에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나는 아마 그렇게 갈 거다고 예상을 그걸 미리 자고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젊거나 늙거나 간에 가장 밑바닥에 그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 그 두려움이 뭐냐면 첫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주 어린이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란가? 죽을 것 같아. 제일 큰 거야. 두려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래,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잘 살 수 있을 거냐,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장래 그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이건 장래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차이지. 가장 기본적인 게 죽음. 어린이들도 보세요. 가다가 자동차가 슉 지나갔어.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가죠.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리라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잡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결국은 죽음이야. 굶어 죽지 않을까? 또 홈리스가 되면 얼어 죽지 않을까? 외로우면 외로워서 죽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없앤 사람이 도사입니다. 도사들은 우리가 도인이라고 그러죠. 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저도 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한번 넘어서 봐야겠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노인들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안 나오는데 작년에 나오던 95세 된 분이 있었어요. 나랑 밥때로 식사도 같이 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나와. 집에 다리 힘이 없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데 한 번은 작년에 한 번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마을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나 지난주에 놀랬어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옷을 입는데 핏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래요. 가래 사이로 이만 핏덩어리가. 남자분인데.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들이 65세요. 아들도 늙었어.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911 불러서 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약간 치질기가 있었던가 봐. 바깥 치질이고 수치질이고 안에 있는 치질은 안에서 출혈을 하니까 피가 엉길 거 아니요. 안에 있다가
젊은 사람은 관략근을 꼭 쥐고 있으니까 괜찮아. 대변 돌 때 나와. 근데 노인이니까 이렇게 옷 입는 순간 힘이 좀 약해진 거예요. 그때 수두구처럼 쭉 나온 거예요. 그냥 핏덩어리가 쏟아지니까 막 깜짝 놀랄 때 나는 피가 쏟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문제가 죽을 뻔했어. 95세면 우리가 생각해 95세면 벌써 돌아가셨거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죽을 뻔했다고 막 정색을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한테 혼났대.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고 어저께도 그분도 나보고 오더라고요. 의사가 무조건 오라고 그래요.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아마 쓸개를 떼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돌멩이가 있으니까 거기 갖다가 이제 쓸개 집에 돌멩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아프거든. 그래서 기절도 오고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안 가버린 거예요. 안 가고 어디 갔다가 한 2, 3주 만에 그냥 교인을 나왔어요. 안 간다고 하더라고. 안 간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도 90이 다 됐습니다. 80 몇 살이, 80대 후반이에요. 내가 생각에는 이제 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나보다도 더 죽음에 대한 막 공포로 찔려 있어. 근데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 수술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않고 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근데 수술하다 가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수술을 그래서 자기가 앉는다 하더라도 아무더라고요. 어느 동학이 왜 그런지 지금도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공포 이런 것은 두려움은 먼저 얘기했고 우리는 이 몸은 3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차원 세계죠. 시간, 공간이 있는 3차원의 세계의 물질입니다. 물질. 몸은 물질입니다. 나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생활을 하면 3차원 세계에서 생활을 하면 3차원 물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3차원 물질인 내 몸속에 여기 있어요. 이게 나예요. 이 나를 우리는 잠재의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잠재의식이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고 종교나 뭐에 따라서 이게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참 그래요. 이게 나예요. 나는 비물질입니다. 비물질은 차원이 달라요. 이 3차원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제약 속에 살아요. 몇 시간 걸려? 어디 가려면 얼마나 걸리지? 거리가 얼마야? 이 속에서 사는데 비물질의 세계는요, 이건 뭐 4차원, 5차원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5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냥 생각은 찰나에 여기 지구 그러면 여기 서울 그러면 그 찰나에 서울이고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로스앤젤레스. 시간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최면에서 원격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원격 치료. 최면 치료학자에 원격 치료가 있어요. 원격 치료라는 것은 첫째, 전화로 하는 것도 원격 치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전화로 할 적에는 반드시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로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원격 치료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거리가 멀리 있는 대면을 안고 치료한다는 의미로 그냥 원격 치료라고 하는 거지, 진정한 원격 치료는 내가 치료자가 자기 최면에 들어가요. 이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딱 들어가서 물질인 나로부터 비물질인 나가 물질을 내 몸에서 이탈을 해서 환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 방법을 원격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뭐 유체 이탈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로 이제 유체 이탈이라는 것은 비물질인 내가 나의 집인 몸을 떠나는 걸 이탈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때 이탈을 할 때는 어떤 선이 달려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탈할 적에는 반드시 어떤 선으로 연결된다고 해요. 이건 이론적인 거지만 그랬다가 돌아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이 나갔다 이런 소리 하죠. 저 사람 혼이 나갔나 봐. 혼이 나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정신 하나도 없이 물질 구별도 못하고 누가 얘기야 잘 몰라듣고 눈만 껌먹껌먹고 있는 사람, 혼이 나갔나 봐. 그러죠? 그게 혼 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갔으니까 물질인 혼이 말하자면 내가 이 몸을 지배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나갔다 우리말로. 나는 혼절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말로. 다른 나라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혼절이란 뜻은 혼하고 몸하고 끊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연결이 끊어졌다. 이게 나갔다는 소리나 혼절이라는 소리나 같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기절이 있습니다. 기절. 혼절, 기절. 혼절 소리는 혼이 나갔다는 뜻이고 끊어졌다는 소리입니다. 기절이라는 뜻은, 기라는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가 끊어져 버리면 혼과도 두절이 되어버려요. 혼과 우리 몸을 이어주는 게 기니까. 근데 기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만 기라는 것을 하지. 그러나 그건 존재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걸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떤 상황, 사고를 당했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집에 있지 못하고 강제로죠 나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혼절이고 기절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기억이 없죠. 제가 작년에 그냥 나도 지금 기억이 몰라요. 왜 내가 그게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는지, 10분이 됐는지 20분이 됐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시간을 안 봐서. 근데 그러다가 자고 깼어요. 눈을 떠보니까 나 혼자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절을 했구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분도 그랬었던가 봐요. 그런 기억이 그분뿐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가끔 있을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쇼킹한 말을 들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기가 우리 몸과 사이에 끊어지고 혼과 그 연결이 끊어져서 이제 잠시 동안 들어갔다가 다시 연결되면 사는 거고, 영원히 끊어져 버리면 죽은 거고 그런 거죠. 그냥 죽냐 사냐는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물질인 몸에서 비물질이 떠나는 것이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 죽음. 이 죽음도 이제
혼이 몸을 떠나는 방법이 죽음입니다. 죽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라든지,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뭐 교통사고 부딪혀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204페이지에 있는 마약이라든지 담배, 술 이런 걸 먹고 마시고 피는 것도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동안은 좀 담대해져. 어떤 사람 보통은 담대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더 센치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은 막 마음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센치해져서 울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유형이 달라요. 어쨌든 그 마약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 상태가 되면 의식이 요것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을 때 보통 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보통 때와는 다른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보통 때 우리 얘기할 때는 자, 술 먹었으니까 그래 이해 뭐 술 먹은 계란이 뭐 그러는데 그것은 변명의 얘기고 실제는 술을 취했을 때 술이 많이 취했을 때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저도 술 먹으면 욕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은 진실입니다. 실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식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서로 보여주고 하는 건 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상담할 때라든지 중요시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를 나는 거기 방심하도록 만들어 줘 놓고 그다음 그 행동이나 말을 듣고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때 하는 행동은 잠재의식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제어받지 않고 그러니까 참 내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마음에서 일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이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잘 인지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죠? 죽는 게? 생각해본 사람 없어. 그냥 죽는 게 두려워. 근데 왜 두려울까? 그럼 사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낸 것이 물질인 삼천의 물질 속에 내가 산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것이 세상에선 죽음이라고 한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죽는 것은 삼차원 물질인 이것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있어요. 안 죽어요. 근데 왜 슬픕니까? 슬플 이유가 없죠. 나는 죽고 사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니지만 어떤 책들 거기에 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읽어보면 그렇게 해서 또 영혼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물질 세계로 돌아오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뭐 환생이라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몇 번인가를 인간이나 뭐 이런 걸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럼 죽는다는 건 물질 세계를 떠나는 것 뿐이지 내 자체가 소멸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달리 와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흥미로워요. 그럼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이런 생활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라고 생각했었지. 먼저도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와서 사는 삶이 내가 다 계획한 거라고 그랬죠. 저쪽 세계에서 다 계획해서 온 겁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각본을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쓴 드라마의 각본에 주연이 나고 그 다음에 와이프는 누구로 하고 아들은 누구로 하고 딸은 누구로 하고 어머니는 누구로 하고 아버지는 누구로 하고 다 짜가지고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 짤적에 전부 스태프들이 다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역할 분담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온 순간에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의 계획하에 여러분이 계획된 여러분 스스로 계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돈 없이 가난하게 살까? 그런 불만이라든가 불행하게 생각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내가 꾸며놓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꾸몄을까? 목적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목표를 잊어버렸지만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돌아간다고 얘기하지 죽는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죽었다 이 소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 뜨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작년에 세상 뜨셨습니다. 아니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지 우리 아버지 작년에 죽었어요 하는 사람 요새는 무식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지 다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세상 뜨셨어요. 세상을 떠났다 그 소리입니다. 삼촌 여기서부터 어디론가 떠났어. 돌아가셨다는 소리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죽은 뒤에 나는 개인적으로 운다든가 모여서 추모에 온다든가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해요. 나는 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돌아가는데 왜 그게 슬퍼할 일입니까? 나는 좋은 세상 구경하고 인간 세상 구경하고 가는 건데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해서 뭐 태우든가 아니면 묻든가 좀 마음대로 하고 그냥 뭐 알리는 것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냥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알리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이런 거 필요 없이 사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데 그렇게 슬퍼야 합니까? 그렇다고 뭐 떠나갔다고 막 기쁘고 춤추고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옛날에는 그러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90세 100세 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장수하셨다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했다는 그런 사람도 간혹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슬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90년 살다가 돌아가도 설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살다가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설계대로 가는 거니까 두렵거나 아쉬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물질을 마시고 먹고 피우고 해서 생기는 게 중독인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중독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중독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중독되는 거지. 몸이 중독되는 거예요. 몸이 중독돼 버리면 그 몸에서 살아가는 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몸은 렌트한 거나 같은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빌린 건데, 그걸 관리를 잘 못하고 다치게 한다거나 아프게 한다거나 하는 건, 우리 집도 살다가 집 부서지고 창문 깨지고 한 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죠? 그 사람 고쳐야 하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부서지고 문이 부서지는 거나 똑같아요. 살다 보니까 교통사고 팔 하나가 달라졌어. 팔이 잘라진 건 내 물질인 내 몸의 팔을 잃었을 뿐이지 내가 잘려나간 건 아닙니다. 내가 다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불구가 됐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쳐서 나는 팔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요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8월 말이구나, 오렌지 강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팔 한쪽에 잘린 사람이 왔어요. 말미에 질문을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내가 팔이 하나가 없는데,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없는데 없는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없는데 왜 여기가 아플까요? 없는데 이 팔이 아프고 저리고 신이 돼. 왜 그러냐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체의 팔만 없어졌을 뿐이지 나는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 들은 나는 이것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신호를 보내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없는 팔이 아프고 간지럽고 저리오고 한 것을 뭐라고 하니 환지통이라고 합니다. 환지통. 환이라는 건 환영, 맞으면 없는 환지, 없는 팔이 아픈 증상을 환지통이라고 해요. 없는 팔이 아프니까 약이 되겠습니까? 통증약을 먹는다고 해서 되겠냐고. 이게 주사 맞는다고 되겠습니까? 없는 팔이 아픈데.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있는 의사나 한의사들은 있는 것에 대한 치료 방법을 하는 기술자예요. 이것은 없는데 아픈 것은 여기 마음이 문제거든. 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치료를 아주 쉽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 병원 가도 못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알려줘야 하는데, 내가 그 사람 보겠어요. 그 치료를 나한테 받으려면 최소한도 1,000불 이상이 드는데, 여기에서 물으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그냥 대답 안 할 수 없고, 되다 보니까 그대로 해보시라고. 돈도 그렇게 되면 뭐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큰 거울을 준비해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자기 중간이죠, 거기다 거울을 놓는 거예요. 이쪽에다 놓는 거예요. 거울을 이쪽에다 앞에다 놓고, 그래 이쪽 팔이 없으면 이쪽에다 거울을 놓는 겁니다. 팔을 이렇게 이쪽에다 거울을 놓는 거예요. 없는 쪽에다 팔 이렇게. 그러면 이쪽 팔은 내가 있는 팔이고, 거울에는 이쪽 팔이 비쳐서 이쪽 팔 같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울은 반대로 되니까 딱 이렇게 보여요. 있는 것으로 보여. 여기다 거울을 딱 놓고 이렇게 하면 딱 있는 것으로 보여. 이렇게 해서 이걸 움직이고 안 아파져요. 약 먹어서 게 아니라
움직이고 내 팔이 있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팔이 없어졌는데 여기서 그런 것이구나. 이거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라고 굳게 인식을 하면 그때부터는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그 치료는 뭐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면 저런 큰 거울을 놓고 책상에서 난 이쪽 앉고 저 사람 저쪽 앉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쳐다보라고 그러고 움직이세요, 펴세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약을 많이 들어야 치료를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환지통은 그렇게 치료를 해요. 엄지손가락이 잘려진 사람이 엄지손가락 끝이 아파 저리고 항상 그럴 수도 있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 근데 우리한테 오면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아무 문제니까.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니까 마약은 여기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치료 방법만 나와 있습니다. 암시만 제가 넣어놨어요. 다른 사람 치료할 때 썼던 암시문을 내가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왜 마약을 하냐? 불안할 때 마약을 합니다. 그러죠? 뭔가 불안할 때 마약을 좀 해봐. 그러면 마음이 릴렉스 되니까 불안이 사라져. 야, 이거 먹으니까 불안이 사라지네? 한 번 더 먹고 불안할 때 또 사라져. 그게 이제 처음에는 유도하는 암시문이고 207페이지에 가면 208페이지 가면 나쁜 습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마약이면 마약. 왜 그런 습관들이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는 이제 이 마약을 피우지 않는 걸 선택했다. 잠재의식하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는 마약을 피우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이런 말들이 쓰여 있고요. 맨 끝에 가서는 뭘 하냐면 굉장히 길어요. 몇 페이지가 됐는데 미정이라는 분을 내가 그 여자분을 치료한 것인데 210페이지에 보면 210페이지야. 210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중에 깨어나서 마약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물가풀이 무겁다, 모든 정상이다. 이걸 3번, 5번씩 하면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최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나는 그 굵은 글씨 있죠? 211페이지.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최면은 더욱 깊어진다. 자, 그 밑에 보세요. 벌크러진. 그런 뒤에 암시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나는 아이스를 피우지 않는다. 아이스라는 게 마약이죠. 담배같이 생긴 그분이 아이스라고 우리가 이제 아이스라고 썼습니다. 마리화나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은 피워도 나는 피우지 않는다. 아이스를 피우면 속이 매우 불편해져서 구역질이 난다. 다른 사람이 아이스를 피우는 것을 보거나 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아이스를 피우지 않는 나의 폐는 그리고 나의 간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 맑고 깨끗한 혈액이 나의 몸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영양물질을 날라다 주기 때문에 나의 몸은 아주 건강하다. 엄청난 에너지를 받는다. 아이스를 끊은 후에 머리가 멍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신체적으로 괴로운 일이 결코 없다. 아이스를 피우지 않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 나는 기분이 좋다. 나의 폐는 나의 간은 깨끗하고 나의 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들은 모두 활기에 차 있으니까. 자, 크게 외우라고요. 나는 마약을 하지 않는다. 이제 아이스를 피울 수가 없다. 아이스 냄새만 맡아도 싫다. 나는 결코 아이스를 피우지 않는다. 라고 속으로 외치고
깨어나는 겁니다. 뭐 5세면 깨어난다. 1, 2, 3, 4,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치료할 때도 그래요. 당신은 마리화나를 피우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구역질이 납니다. 이게 한 번에 끊어지면 좋은데 한 번에 잘 안 돼요. 그럼 2번, 3번 치료받을 때 한 번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면 그 암시를 더 강하게 해야 돼. 마리화나 냄새만 맡아도 토한다. 이제 그래야 돼요. 구역질이 난다 정도가 아니라 토한다. 그럼 실제로 토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담배나 뭐 그런 많이 피워도 막 하고 정말로 막 속이 뒤집어져 올라와요. 못 피우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면 완전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스를 피우면, 마약을 피우면 나는 속이 메스꺼워지고 울렁울렁거리고 구토가 나고 토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딱 심어주면 실제로 그러고 나서 담배나 아이스 냄새를 맡게 하면 실제로 그래요. 구토도 결국은 모든 내 몸이 일어나는 모든 몸의 반응은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마음이 뇌에다 명령하면 뇌가 해당 기관에 명령해서 전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통 학자들은 지금 뇌에서 모든 게 기억이 되고 모든 게 뇌에서 다 명령을 내려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만 해놓고 실체를 못 찾고 있어요. 나도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기억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것을 냈냐면 아마 어떤 기억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 기억이 재생될 수 있죠. 그럼 그 단백질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지.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돼. 머리가 터지겠네.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억은 마음에 5차원 비물질인 나의 마음에 저장됐다가 내가 명령을 내려요. 뇌에다 명령을 내리면 뇌에서는 그걸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해당 기관에다가 전달을 해요. 여기가 말하자면 중앙 센터니까 팔로 보낼 건 팔로 보내고 입으로 보낼 건 입으로 보내서 움직이거나 어떤 뭘 분비하거나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하나의 컨버터일 뿐입니다. 컨버터. 전환기입니다. 전환기. 뇌는 마음의 명령만 받는 전환기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마음에다 전달해주는 쌍방향 변환기야. 그래 정보를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 마음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몸은 명령만 받죠. 근육이나 이런 건 명령만 받잖아. 물론 여기에는 센서가 있는 건 또 감각만 전달하고. 감각해서 명령 받는 거 아닙니다. 감각만 전달하고 명령을 하지만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여러분 10사람이 앉아서 내가 이렇게 검은 글씨로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친 건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요한 것은 빨간색을 해놓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검은 걸로 들어왔지만 판단을 빨간 걸 해버리면 빨간 것이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적에 항상 악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초록색에서 갔다. 그러고 저쪽 사람은 아니다.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꾸는데 저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악유가 되거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가 그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제가 글쎄 이게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배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전번에 얘기했던가요? 그 실기를 배울 때인데 부동산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배우러 와요. 그게 똑똑한 분이고 그런 사람 남자였는데 두 사람 있었습니다. 한 10사람쯤 놓고 이제 실습을 할 텐데 맨 앞에 잘 배우려고 맨 앞에 앉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실습이란 건 진짜로는 최면을 이제 시켰더니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내가 마늘 까갖고 간 게 있었어요. 그런 걸 쉽게 해서 꺼내가지고 선생님 여기 초콜릿이 있는데 선생님 초콜릿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최면 속에서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눈 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얀 초콜릿인데 예, 하얀 초콜릿도 있잖아요. 드세요. 그래서 입에다 대랬더니 먹고 그냥 아삭아삭 잘 씹어 먹더라고요. 달죠? 네. 예. 꿀떡 생겨서 다 먹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깨우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이 웃기도 하고 냄새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가 같더라. 나보고 선생님 여기 서라고 왜요? 혹시 저 아까 초콜릿 말고 다른 거 먹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 선생님 초콜릿 드셨잖아요. 예 초콜릿 드셨어요. 또 다른 거 했어요. 한 10분 있다가 또 물어보는 거야. 아니 혹시 제가 마늘을 먹었으면요 마늘 냄새 나는 것 같았는데 혹시 마늘 먹으면 많이 하길래 아니요 초콜릿 드시잖아요. 아까 초콜릿 드셨죠? 예 그러더라고요. 초콜릿 드셨어요. 혹시 제가 마늘을 먹었으면요 나 오늘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치 담을 적에 마늘 입게서 좀 넣잖아요. 김치 속에 그 마늘 조금 들어간 거 그 김치만 먹고도 2번이나 나이로는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두드러기가 막 나가지고 나이로는 갔고. 그러니 내가 마늘을 먹었다면 나는 오늘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게 내가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아까는 초콜릿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초콜릿이라고 먹었으니까 그게 초콜릿이라고 하고 주면 눈에서는 마늘로 입력이 됐겠죠? 근데 왜 그 사람이 초콜릿이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뇌에서 그 사람 판단이 나는 그 사람을 잠재의식하고 대화하니까 최면이라는 것은 나하고 100% 신뢰관계를 만드는 기술이 최면이라고 그랬죠. 내 말을 믿는 거야. 말하자면 100%그 상태가 최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 여기가 초콜릿입니다 하면 그냥 초콜릿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람은 초콜릿으로 받아들였고 초콜릿은 다니까 맛도 마찬가지야. 마늘 맛 여기서 아무리 알맛 들어가봐야 소용없어요. 뇌에서 달다 하면 단 거야. 그냥 우리 마음에서. 그러니까 결국 판단은 브레인에 있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알러지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알레르겐에서 알러지 원인을 찾아요. 꽃가루냐, 마늘이냐, 뭐 장미꽃이냐 찾아가지고 양파냐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마음 문제예요. 만약에 그게 진실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알러지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났습니까? 통째로 먹였는데. 그러니까 알러지라는 자체도 결국은 브레인, 마음 문제입니다.
뭐가 독이 들어와도 내가 독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어떤 사람은 독약을 같은 독을 먹여도 어떤 사람 아무 일 없고 어떤 사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안 죽어. 그게 이제 왜? 그게 이제 그런 반응. 어쨌든 거기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수임을 하면 마음하고 그 사람 마음하고 나하고 100%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은 마리화나를 피우면 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피우죠. 냄새 맡으면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피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 마음에다가 입력시켜주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100% 받는다고 그랬죠? 그 딱 되니까 그 냄새 맡으면 나는 토해야 되고 그 냄새 맡으면 구역질이 나야 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깨어나서 마리화나를 코에 대주면 구역질하고 토하게 된다. 못 피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낫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정신과에 가면 이거 마약은 방법이 없어요. 못 피우게 막 하고 못 피우게 하면 마음에서는 피우게 하려니까 막 정신을 일반 의식을 꺼버리고 그걸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보기에 정신 이상한 막 그런 행동이나 환각도 보이고 그런 것을 견디고 나서 이거 견디고 나면 내가 이거 견딜 수 있구나 라고 되면 그 사람이 낫는 거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주로 마약을 하게 되면 어디다 수용을 해요. 마약하는 사람 수용을 해. 60일 뭐 4달 이렇게 뭐 1년 수용을 해. 수용했다가 나서면 좋지만 나와서 또 해. 또 수용해. 결국은 정신병으로 되는 거예요. 다운타운에 있는 30대 미정씨 참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얼굴도 미인. 유학 와서 뭐 자고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도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학생 때 이걸 피우기 시작했어요. 애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보니까 마리화나 피우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근데 못 끊으니까 그러면 입원해라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입원한 데가 있잖아요. 근데 입원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혼 절차도 돼요. 근데 그때 마침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거기 간다고 해서 끊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설명 듣고 당신 나를 믿기만 하면 끊어질 수 있는 거니까 치료를 받읍시다 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치료도 이제 한번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오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연락해서 오라고 했어요. 이 치료를 받도록 할 테냐 나는 낚일 수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미 예약이 됐기 때문에 보내야 한대요. 실망했어요. 예약이 돼서 보내야 한다 하더라도 치료를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저기는 변경할 테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보내야겠다는데 벌써 그런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세요 하고 나 여기 붙잡고 사정해야 돼요. 2번 나는 10번 해도 쉽지 않아요. 한 20년 피워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좀 오래 해야 되는데 3번 정도 했던가? 그건 안 나왔어. 안 오는데 어떻게 해?
아마 수용소에 갔을 거고 그 뒤에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독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소 가서도 못 피우게 하건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한 10kg 빠졌죠? 20파운드 빠졌어요. 좋다고. 20파운드 빠졌다고. 근데 조금 더 빼면 예를 들어 10kg까지는 자기 몸 체중 정확히 10분의 1까지는 잠재의식에서 용인을 해요. 근데 10분의 1 이상 찌거나 10분의 1 정도 더 빠지거나 하는 건 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건 용인해. 일상생활이야. 그런데 10%보다 더 빠지면 더 찌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마음은 위기의식으로 느껴요. 내 몸에 위기가 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빼려고 그래. 더 안 먹어. 굶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정신을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고파서 안 먹었더니 냉장고 열고 정신 차려보니까 막 먹고 있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막 먹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요. 잠재의식이 안 되게 생겼으면 일반의식을 꺼버리고 시킵니다. 일반의식은 약한 거니까. 왜 그랬을까요? 위험하니까 체중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하니까. 근데 본인이 막 일반의식은 안 하려고 하니까 일반을 꺼버리고 올려야 되니까. 그걸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에어로빅 하고 해봐야 10% 빠졌다 이뿐이지 더 이상 안 빠져요. 근데 이제 물론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의식이 좀 바뀌어집니다. 여기에 왜 그렇게 되냐면 나의 체중은 예를 들어 70kg이 정상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70kg라고 정해져 딱 있다면 65, 60 몇까지는 괜찮아요. 63, 4까지는 빠져도 괜찮아. 또 식욕이 막 돋아서 또 쪄요. 74, 5kg 또 괜찮아. 더 찔 수도 있어. 그러나 60 이하로 내려가면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 여기 있는 거. 나의 체중은 70이 정상이 아니고 65kg이 정상이다. 130파운드가 정상이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내가 200파운드가 정상이 아니고 나는 150파운드가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깊은 최면 속에서 입력을 시켜야 돼. 바꿔줘야 돼. 그러면 내려가죠.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맨날 굶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근데 이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하면서 참으면서 나는 체중을 이만큼 내릴 거야 라고 계속 그것도 암시지. 최면은 안 했다 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암시를 하니까 그 고쳐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고쳐지려면 엄청난 고통과 시간을 수반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난 시간과 고통을 수반하는데 최면은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잠재의식을 고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약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마약은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돈을 받고 치유하는데 마약은요 나이를 불문하고 재산이 많으냐 적거냐를 불문하고 지공화를 막론하고 좌우간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그냥 해줍니다. 내 프로그램 나는 이것만은 내가 그냥 해줘야지. 미정씨도 내가 그냥 해준다고 그랬어요. 돈 받는 거 아니야. 남편하고 그랬어. 돈 받는 거 아니야. 난 다른 건 돈 받아도 이 사람을 구해줘야겠다. 당신 와이프를. 그랬더니 그냥 좌우간 보내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여자가 본인이 안 간다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 정신병 환자고 한번 딱 지키면 그 사람은 마약 환자잖아요. 그럼 본인의 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가 문제예요. 보호자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보호자가 듣는 거예요. 요번에 김남준 박사하고 성대 교수인데 이게 좀 자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니까 그분이 굉장한 분이에요. 태권도도 잘하고 국가대표도 오고 어디도 좋아서 심리학 공부를 해서 심리학 상담학으로 성대 교수 갈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와이프 사이에 따라 나가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 좀 문제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막 티격태격하고 뭐 이혼하냐 안 하다가 장인이 와이프하고 정신병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정신 가는 것조차도 이 사람은 상담학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을 넣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알아. 그런데도 넣어버렸어. 원래 두 사람이 사인해야 돼요. 보호자. 하나는 장인이 사인했고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사인했어야 하는데 막 장인이 그 사람 얘기가 엊그제 내가 선 얘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이 지금 사고로 입원했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상황을 얘기하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아버지 사인하면 안 됩니다. 막 밤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인 안 했을 거야. 안 했는데 좌우간 자기는 입원했다는 거예요. 보통 3주일 입원합니다. 법으로. 3주 동안에 이런데 자유롭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침대 하나 칸에 딱 와요. 그 안에 여러분 하루 종일 써보세요. 정상인 사람도 미쳐버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안 오고 철문 딱 닫아놓고 있으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걸 알아. 여기서 막 지랄 발광을 하면 정말로 정신병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고 꼭 참은 거야. 대변 보고 싶을 때 나 대변 보고 싶다. 나 소변 보고 싶다. 정상적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들어가서 뭐 오히려 보라고 하고. 그래서 15일만 원 나왔어요. 일단 내보내야 돼. 거기서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의사도 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나갔어요. 나오자마자 튄 거예요. 미국으로. 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추린 바람도 왔더라고요. 나는 차도 안 나대. 우리 아까는 지금은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있고 태권도를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지들 방문하고 그럴 때마다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사람은 멍청해서 정신병 갔습니까? 교수고 현직 교수인데 그냥 현직 교수 또라이들 많아요. 와이프가 아니 또라이들 많아. 근데 이건 심리학 상담학 박사라고 상담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게 또라이입니까? 아니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걸 상담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더라. 내가요? 당신 나는 선생님은 이걸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오직 답답하면 지금 이게 보호자가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약도 나는 마약 아닙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소용없어요. 의사가 판정하고 보호자가 사인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사인하는 사람이 사인해야 나와요. 여기 그것뿐 아니라 양로병원 들어가잖아요. 노인들. 그것도 보호자가 사인해요. 사인해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쉬운데 나올 때 사인한 사람이 다시 사인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고 치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했고 근데 요새 고등학생들의 전화를 내가 간혹 받아요.
요전에는 고등학생 그 30살 먹은 딸을 둔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왔는데 내가 치료할 수 있는데 한국말 잘하냐? 이게 왜 한국말들을 안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퍼펙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영어에 능수를 못하니까 한국말에 능수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최면 치료는 말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말 잘합니까? 여기 2살 때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정도는 안 되고 잘해야 된다고 해서 데려오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내가 한참 얘기하니까 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보통 그냥 집에서 하는 얘기는 통하는가 봐.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깊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영어가 더 편하니까 영어가 더 편하다고 한 거야. 영어로 할 수 없냐고 나보고. 미국 사람 찾아갔어요. 비용은 무지 비싸지. 나는 200불 받지만 거기는 500불 최소도 한 번에 이렇게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게 층도 나는 여기서 50불 받지만 비싸다고 하지만 저쪽 미국 동네 가면요 기본이 100불입니다. 그냥 그게 일상이고 비싸다고 안 씁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배우니까 고등학생들한테도 전화가 그 전에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저 마리화나 그걸 피우는데요. 그거 끊을 수 있어요. 내 끊게 해줄게. 빨리 와라.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많아요. 다 데려와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너부터 와라 그랬어야 하는데 내가 또 공명심이 있어서 그랬는가. 다 와도 내가 다 치료해줄게. 그랬더니 걔가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겠어요. 애들이 기어가겠지. 그 다음에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구할 걸. 여러 사람 구하려다가 공명심에 하나 구할 수 있는 것도 놓쳤습니다. 내가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해요. 너부터 와라 너부터 와라 그랬어야 하는데. 그리고 대체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더라도 우리말 잘하는 애들도 있고 잘 못하면 치료를 못 해줘요. 도울 수가 없어. 돈을 안 받고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말에 약해. 근데 못 해줬어요. 가슴 아픈 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 담배. 이게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같습니다. 마약은 좀 강한 거고 중독성이. 담배도 마약이나 같아요. 담배도 중독성이고 술도 중독성인데 중독성으로 그 해로운 걸로 따지면 마약이 가장 해롭고 그 다음에 담배, 술 이런 순서예요. 중독은 담배, 술만 있는 게 아니라 과자도 중독되고 사탕도 중독돼요. 중독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게 중독이니까 섹스도 중독이 있고 쇼핑 중독도 있어요. 쇼핑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아. 많아요.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치료는 그 방법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말만 조금 달라요. 자, 213페이지 담배 중독. 담배는요. 담배도 여기에 나는 담배를 피우면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담배를 왜 폈냐? 누구하고 말다툼할 게 속상하니까 담배 폈어. 담배를 피울 적에 하면은 심호흡을 하게 되죠. 심호흡을 하면 이완된다고 했어요. 최면 속에 들어가지 이완돼 마음이 편해져. 또 담배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성분이 또 우리 몸을 뇌를 이완시켜. 좋은 거야. 속이 불편하다든가 속이 좀 불편하느냐 마음이 불편하느냐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담배 한 대 피니까 좀 마음 편해져.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야. 여기에서는 이럴 경우에 담배 피우니까 좋다. 그냥 이게 나쁘고 좋고의 그것이 아닙니다. 도둑질 하는 것이 나쁘고 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야. 좋냐 나쁘냐의 문제예요. 내 기분에.
그래서 좋다 이렇게 딱 밝힌 사람은 담배를 못 끊죠.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다가 한 30살부터 한 20년 피우다가 여기 와서 한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냄새나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끊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의지로 끊는데 담배를 안 피우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저기 딱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 안 피운 걸 흘리고 갔어. 딱 그만. 막 쫓아서 봤더니 볼펜이야, 볼펜. 볼펜이 담배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버린다니까 미쳐버리게 만들어. 그 다음에 꽁초 있죠? 그 담배. 그러니까 나도 몰래 주워줘. 실제로 주운 일도 있고. 실제로 그 주워 피우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 원리를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그걸 끊기 위해서 담배 냄새가 나쁘다 이 냄새 맡으면 나는 그냥 구역질하고 그래 지금 여기서 암 시오는 거나 똑같은 것을 내가 그때 한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나도 끊으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연기 냄새만 맡아도 나는 구역질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야지. 피우고 나서 그냥 냄새 나는 사람 있죠 몸에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나는 못 앉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그냥 암실에서 끊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10사람이면 3사람은 정말로 한 번에 끊어져요.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어요. 한 4사람 정도는 한 3-4차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은 조금 더 해야 돼요. 나머지 한 사람은 7-8번 해도 어려워.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야.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 차이 뿐이지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솔직히 해서 약을 먹거나 해도 안 된다고 판명난 사람이 나한테 치료를 와서는 처음에 묻는 소리가 물론 돈 때문에 그런지 이해합니다. 몇 번에 나설 수 있어요? 참 그 소리 들으면 내가 빙긋이 웃습니다. 병원에서는 못 낫습니다 하는 걸 나한테 와서 그냥 낫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에 나서요? 못 낫는다고 선고된 사람은 낫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번에 가든 나를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실수는 돈 적게 들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묻는 정답이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나서 효과 없는 것 같으면 안 오려고 해. 한 번에서 낫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아예 못 낫는다고 했어 의사들이. 나는 낫는다고 했어. 그런다면 더 해야 하는데 사람들 심리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담배 여기 214페이지 보면 그런 소리를 썼어요. 선생님, 사모님 뭐 하는데 어지간하면 선생님이라고 다 합니다. 폐는 지금 한번 깨끗해지고 상쾌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소리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얘기 다 하고 왜 그러냐면 지루하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한마디 해서 될 것 같으면 어때? 잠재의식을 지루하게 해야 나하고 납불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루하게 해야 졸린다고 그랬죠? 지루하게 하는 거야. 이게 몇 페이지 쓴 것은 지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216페이지 끝에 보면 끝 페이지에 보면 거기 있어요. 마지막에 다른 얘기 다 앞에 썼어요. 근데 큰 소리로 따라 하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게 따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피워도 나는 피우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면 속이 매우 불편해져서 구역질이 난다.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나의 폐는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다. 건강하고 깨끗한 나의 폐에서 맑고 깨끗한 혈액이 나의 몸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산소와 영양물질을 날라다 주기 때문에 나의 몸은 건강하다. 엄청난 에너지를 만든다. 담배를 끊은 후에도 머리가 멍하지 않고 기분이 좋다. 나의 폐는 깨끗하고 나의 몸을 이루는 65조의 세포들은 모두 활기에 차 있으니까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제 담배를 피울 수가 없다. 담배의 연기 냄새만 맡아도 싫다. 구역질이 난다. 나는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라고 계속 2번, 3번 반복시키는 거야. 최면 속에서. 왜? 반복시켜서 여기다 그냥 우리 왜 세뇌한다고 그러죠? 이게 세뇌하는 겁니다. 세뇌. 세뇌라는 건 그전에 있던 걸 지우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거야. 내가 이제 담배 피울 수 없다. 연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난다. 나는 더 이상 피우지 않는다라고 꽉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 피울 수 있겠어요? 못 피우지. 그래서 세뇌가 빠른 시간에 된 사람은 뭐냐면 나를 100% 믿은 사람은 빨리 끊어요. 그래 돈이 적게 드냐 많이 드냐 한 번에 될 것이냐 3번에 될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틀림없어. 저 사람 말 들으면 난 낫을 거야 라고 굳게 믿은 사람은 빨리 끊어주고 저렇게 해도 될까? 예를 들어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시간이 더 가야 되고 결국은 치료받는 사람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 근데 내가 그 소리 하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끊고 안 끊고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금주. 술 끊는 건데 어떤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담배는 끊어주고 술은 그래도 그것까지 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는 술은 담배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많이 먹는 건 나쁘지. 근데 술은 적절하게 조금씩 먹는 건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 밥 먹고 자기 전에 포도주 반잔 한 잔 이런 정도는 그거 먹으면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 굉장히 좋아요. 치질약을 지을 때 치질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치질입니다. 이게 기어다니는 짐승은 치질이 없어요. 왜 있냐면 사람은 이제 앉으니까 여기가 눌리잖아요. 눌리니까 혈액이 안 통해요. 항문 부위에. 혈액순환 문제예요. 혈액이 안 통하니까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질약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활혈제, 피가 잘 되는 약으로 약제를 해가지고 다리기도 백주라고 해서 막걸리를 싹 가라앉히면 위에 맑은 술 있죠? 청주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가려요. 그래서 약 자체를 먹으면 사실은 취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물론 끓이면 수증기로 날아간다고 하지만 치질약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럼 그걸 먹으면 이 부분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마시는 건 문제가 되죠. 마셔서 기분 좋은 것은 괜찮습니다. 마시면 문제를 생겨 시비를 한다든가 안턴 짓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죠. 그런 사람은 끊어야 되고 양을 줄여야 할 수 있어요. 양을 줄이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반잔이 정상이다. 소주 반잔 이상 마실 수가 없다. 그럼 반잔 이상 못 마셔. 반잔 마시고 그 다음에는 받아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해로운 것이니까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뒤에 보면 220페이지
맨 위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담배나 뭐나 그 문화는 똑같은데 담배를 술이랑만 바꿨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든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고 다른 사람은 마셔도 다른 사람은 피워도 이렇게 마셔도 나는 마시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속이 매우 불편해져서 구역질이 난다. 다른 사람이 마시는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술을 마신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난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뭐 위장과 간은 어쩌고 저쩌고 맨 끝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술의 냄새를 맡아도 싫다. 결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 2번, 3번 최면 속에서 외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뇌가 되죠. 여기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확 입력시키면 나는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싫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술 대면 냄새 싫으니까 못 마시게 되죠. 어쨌든 그 뒤에 있습니다. 흔히 마약이나 담배 그리고 술을 끊은 뒤에는 떨떠름하다든가 기분이 머리가 멍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 맞아. 여분이 우리 어떤 글씨를 한참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글씨를 잔상이 있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극복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은 저절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금단 증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또 치료받는 거야. 그래서 계속 몇 번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까 기운도 없어지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치료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아주 기운이 난다, 막 기분이 좋다 이렇게 또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금단 현상이라고 하지만 쉽게 견딜 만큼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완화 기술 암시를 훈련하면 최면 암시를 훈련하면 그런 걸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 다 못 이겨내는 건 두려움, 자신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그것을 안 필요하면 나는 이렇게 돼 두려움, 자신 없음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